안녕하세요. 현명한장투자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AI 병목을 넘어서 에브리띵 고즈 옵티컬, 즉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킹의 구조적 변화와 투자 전략입니다. 최근 AI 투자가 지속되면서 대규모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술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매크로 패러다임 변화부터 핵심 밸류체인 분석까지 AI 인프라 투자의 다음 격전지인 광 네트워킹 시장을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스케일아웃부터 스케일업까지 데이터 센터 전반에 걸쳐 예상되는 폭발적인 성장을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왜 지금 광 네트워킹에 주목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매크로 측면에서 데이터 센터 간 양방향 통신인 DCI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에서 하이퍼스케일러로 주도권이 넘어갔죠. 둘째, 마이크로 측면에서는 렉 내부 전력 한계와 발열 문제로 구리선이 광 케이블로 대체되는 CPU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글로벌 광 밸류체인과 직결된 RF 머티리얼즈와 미국 및 국내 인프라 투자의 직접적인 수혜주인 대한광통신, 오이솔루션을 주목해야 합니다. 네트워킹의 핵심 패러다임이 일방향 다운링크 중심에서 양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트래픽이 사용자의 요청에 단순 응답하며 콘텐츠를 전달하는 통신사 중심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AI 추론과 학습을 위해 다수의 서버와 데이터 센터 간 실시간 파라미터 교환이 필수적입니다. 초저지연과 고대역폭을 요구하는 환경에서는 업링크와 다운링크의 경계가 사라지고 연결성 자체가 연산 성능을 좌우하게 됩니다. 외부 데이터베이스와의 실시간 연동이 중요한 RAG 기술 확산이 이를 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래픽 변화는 네트워킹 설비 투자의 주체마저 바꾸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를 보면 2026년에는 하이퍼스케일러 비중이 50%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통신사가 소비자 요금 기반으로 비용 효율성을 중시했다면 이제는 AI 연산 효율 극대화를 위해 직접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네트워크 지연이 막대한 GPU 활용도 저하와 비용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단순 사용량이 아닌 성능과 가용성 보증 기반의 계약으로 전환되면서 고품질 신뢰 장비 수요가 폭발 중입니다. 데이터 센터 간 연결인 DCI의 수요 폭발은 간단한 수학 공식으로 설명됩니다. AI 학습 및 추론용 데이터 센터의 물리적 개수가 매년 한 개씩 선형적으로 늘어나더라도 이를 모두 상호 연결하기 위한 DCI 포트와 광장비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센터가 2개일 때는 연결이 하나지만 10개가 되면 45개, 100개가 되면 약 5,000개의 상호 연결이 필요해집니다. 데이터 센터 신축보다 네트워크 연결 수의 누적 증가폭이 훨씬 더 거대하고 폭발적인 구조적 성장 국면임을 뜻합니다. 글로벌 DCI 밸류체인을 지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설계를 주도하는 곳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빅테크입니다. 광전송 시스템과 핵심 반도체는 시에나, 브로드컴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과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고출력 광원과 엔진 분야는 루멘텀과 코이런트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글로벌 업체들이 장악한 시장 속에서 루멘텀을 주요 고객사로 둔 국내 광 패키징 업체 RF 머티리얼즈가 가장 확실하게 밸류체인에 진입해 있는 국내 수혜처라는 점입니다. 하이퍼스케일러의 DCI 확장은 필연적으로 통신사들의 메트로망 업그레이드라는 낙수 효과를 불러옵니다. 무거운 AI 추론은 엣지가 아닌 중앙 데이터 센터에서 수행되고 그 엄청난 결과값이 다시 장거리 네트워크를 왕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AI 추론 시장 확장이 부르는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직접 연결되는 통신사 관할의 메트로망과 롱홀망 고용량 투자가 강제됩니다. 통신사 설비 투자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적 흐름입니다. 이런 망 확장의 해법은 무작정 광섬유 케이블을 새로 포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선을 까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이미 깔린 기존 광섬유 양단에 위치한 광트랜시버 모듈과 시스템 스펙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 메인스트림이 됩니다. 결국 통신망 투자의 핵심은 포트당 속도 확보이며 높은 속도와 복잡한 변조 방식을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는 루멘텀이나 코이런트 같은 고사양 광원 장비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지역별 촉매제도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미국은 절대적인 광섬유 인프라가 부족한데 2024년 기준 광가 입자망 보급률이 52%에 불과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송정과 외부 통신망 확충이 시급해 미국 업체를 인수한 대한광통신에게 엄청난 기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역시 데이터 주권을 중시하는 소버린 AI 트렌드와 함께 2025년부터 다수의 대규모 로컬 데이터 센터가 착공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규 로컬망 레퍼런스 확보가 가능한 대한광통신과 오이솔루션의 본격적인 수혜가 예상됩니다. 다시 데이터 센터 내부로 들어가면 구리의 벽과 스킨 이펙트라는 한계에 봉착합니다. 과거 렉 내부의 짧은 연결은 저렴한 구리선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초고속 대역폭을 요구하는 병렬 연산 환경에서는 속도가 빠를수록 신호가 도체 표면으로만 흐르는 스킨 이펙트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구리 케이블이 매우 두꺼워져야 하고
전력 소모와 뿜어져 나오는 발열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렉 내부의 짧은 연결조차 광 기반 시스템 도입이 필수 불가결해졌습니다. 이 물리적 한계를 부수는 게임 체인저가 CPO 기술입니다. 기존 플러거블 모듈은 기판을 길게 통과하느라 신호 보상용 반도체에서만 엄청난 전력을 낭비했습니다. 하지만 CPO는 광학 엔진을 스위치 칩 패키지 안에 직접 탑재하여 전기 신호 경로를 수 밀리미터 수준으로 확 줄였습니다. 덕분에 신호 손실을 80%나 획기적으로 낮추고 전력 잡아먹는 반도체를 제거해 전체 전력을 절반 이상 절감시키면서 대역폭 밀도는 최대 5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카이버 아키텍처는 끊김없는 올-투-올 연결을 목표로 합니다. 수많은 GPU가 병목 없이 1대1로 직접 소통하기 위해 2027년부터 기존 1계층 스위치의 한계를 넘어 거대한 2계층 스위치 구조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연결 대상 GPU가 2배 이상 대폭 확장되면서 스위치 복잡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구리 기반 렉 구조를 벗어나 전면적인 광 기반 NV링크의 도입이 가시화되고 단일 렉을 넘어 거대한 하나의 GPU를 구현하는 과정입니다. 엔비디아와 달리 구글은 TPU 배열에 저전력 광회로 스위치인 OCS를 선제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구글의 TPU는 렉 간 확장에 전기 스위치 대신 OCS를 쓰는데 이 기기 내부의 초미세 거울들이 미세 각도를 조절해 물리적 선을 다시 꽂지 않고도 광 신호 경로를 즉각 재구성합니다. 전기를 빛으로, 빛을 전기로 바꾸는 과정을 완전히 생략해 순수 광 상태를 유지하므로 기존 방식 대비 전력 소모를 28분의 1 수준으로 놀랍게 절감시키며 아주 유연한 연결성을 확보했습니다. 결국 데이터 센터 전체가 빛으로 통하는 100% 광화 시나리오는 엄청난 시장 규모 폭발을 예고합니다. 기존 스케일아웃 CPU 환경에서 렉당 36개에 불과하던 광원은 렉 내부 연결이 빛으로 바뀌는 광 NV링크 도입 시 252개로 7배나 급증합니다. 나아가 GPU 칩끼리 통신하는 궁극의 광 입출력 시대에는 무려 540개를 훌쩍 넘길 전망입니다. 스위치 세대가 지날수록 침투율이 누적 상승하여 단가와 수량이 동반 폭발하는 초격차 메가 트렌드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 속에서 병목 해소의 수혜를 입을 국내 기업 투자 전략을 타임라인별로 세분화했습니다. 1티어 탑픽은 글로벌 장비사 루멘텀의 핵심 밸류체인에 진입해 직접적인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는 RF 머트리얼즈입니다. 2티어로는 북미 케이블 시장 진출과 국내 로컬망 보안 투자에 직접적 혜택을 받는 대한광통신과 오이솔루션을 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3티어는 중장기적으로 통신사들의 접속망 확장 사이클이 도래할 때 수혜가 예상되는 우리넷, 솔리드, KMW 등입니다. 우리의 가장 확실한 탑픽, RF 머트리얼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반도체 후공정과 유사하지만 훨씬 까다로운 정밀광학 정렬 기술을 요구하는 광 패키징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 글로벌 1위 광엔진 업체인 루멘텀을 핵심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어 가장 독보적입니다. DCI 중장거리 통신망에 반드시 필요한 고출력 펌프레이저 패키징 모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루멘텀의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곧 이 회사의 매출과 직결되는 아주 훌륭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적 측면에서도 RF 머트리얼즈는 단가와 물량이 동시에 부풀어 오르는 구조적 성장기에 돌입했습니다. 차세대 기술 진화로 초출력화가 요구되면서 평균 단가가 크게 올라가고 통신 대역이 확장되며 필수 소요 물량 자체도 2배 증가합니다. 이에 발맞춰 90억 원을 들여 선제적으로 신규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든든하게 증설을 마쳤습니다. 2026년 기준 루멘텀향 매출만 전년 대비 무려 64% 성장한 256억 원을 기록하며 본격 고성장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대한광통신은 북미 대륙의 광 케이블 부족 사태를 해결하는 핵심 수혜 기업입니다. 미국은 현재 광가 입자망 보급률이 현저히 낮고 데이터 센터 인프라 확충 수요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대한광통신은 북미 케이블 업체인 인캡 인수를 통해 미국 시장 현지 직납 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했습니다. 여기에 국내 소버린 AI 착공에 따른 로컬 통신망 구축 수요까지 더해져 2026년 매출 2280억 원 달성과 함께 매우 가파른 영업이익, 흑자 전환 모멘텀이 숫자로 증명될 원년입니다. 오이솔루션은 일본발 대규모 수주를 통해 강력한 턴어라운드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통신 및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용 광 트랜시버 전문 명가답게 2026년 일본 NTT 차세대 대규모 수주를 따내며 아시아 매출이 91%나 급증할 전망입니다. 글로벌 메이저들이 데이터 센터 장비에만 열을 올리는 사이 파생된 통신망 공급 공백 시장을 영리하게 선점하고 있습니다. 향후 완공될 국내 데이터 센터에 납품 벤더로 진입 시 추가적인 가치 재평가 가능성도 매우 농후한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첫째, 구리의 시대가 저물고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전체가 100% 빛으로 대체되는 광학 초격차 사이클에 진입했습니다. 둘째, 센터의 물리적 증가 속도를 압도하며 기하급수적으로 상호 연결 포트가 늘어나는 수요 대폭발이 발생 중입니다. 셋째, 확실한 투자 액션으로 DCI 직접 밸류체인 진입에 성공한
RF 머티리얼즈를 필두로 대한광통신과 오이솔루션을 포트폴리오에 꼭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현명한 장 투자였습니다.